자, 그러면 먼저 우리 권순우 팀장과 함께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권 팀장님. 자꾸 초콜릿 얘기 계속 하셔가지고 네? 차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뭐죠? 설마 카카오 주가는 아니겠죠? 카카오 가격, 아, 이 카카오, 진짜 카카오. 진짜 카카오. 네, 초콜릿 원료 카카오의 예. 가격. 뉴욕 상품거래소에 있는. 이게 뭐 이렇게 비싸졌어? 이게 몇 년짜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3월 14일 날 초콜릿 선물하는 게 네. 우리가 그냥 뭐 먹거리 하나 선물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지금 가장 핫한 자산 시장에서 제일 핫한 아이템. 아, 그래요. 저것도 이제 뭐 상품 시장이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선물 거래 뭐 이런 것도 다 있는. 엄청 비쌉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귀한 거 선물하는 겁니다. 네, 귀한 선물 좋습니다. 아유, 우리 권 팀장님은 여자친구는 없죠? 예, 와이프가 있죠. 아, 와이프가 대신 있죠? 아,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대신이란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우리 결혼하셨고 예. 아내 사랑이 또 지극하시고 애 둘 있고. 애들이 있고 이제 아이돌은 못 돼도 아이 둘은 됐습니다. 아이들이 됐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혹시 예.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저 권순우 취재팀장께도 주빌리 초콜릿 한 상자 드리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근데 이렇게 주시면 예. 제가 와이프한테 사왔다 그래야 되는데 예, 안 보시잖아요. 재수 씨 보세요 이거? 보진 않을 겁니다. 네, 지금 드렸으니까. 예. 자, 하여튼 우리 아내분께 그리고 따님들과 함께 같이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네이버에서 주빌리 초콜릿 오늘 하루는 한번 검색해서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우존스 지수는 네. 0.1% 올랐고요. 네. S&P 500은 0.19, 나스닥 지수는 0.54% 하락했고 S&P 500은 0.19% 하락했습니다. 좀 혼조세죠. 요새 대략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부담들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좀 더 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전날 한 7% 정도 올랐던 엔비디아가 한 1% 이상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그 박병창 이사님이 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엔비디아가 18일부터 21일까지 AI 개발자 컨퍼런스를 해요. GTC라는 행사인데 이게 인공지능 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핫한 행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신 기술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고 엔비디아가 그리고 있는 그림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지금 전 세계의 AI는 그 엔비디아를 기반으로 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델 쪽은 오픈 AI나 구글이 많이 하겠지만 반도체 쪽은 엔비디아가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들 눈치를 엄청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왜 눈치를 많이 보냐면 그런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아마존은 이제 엔비디아의 GPU를 사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고객들한테 저희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세요. 요걸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 아마존은 굉장히 큰 갑입니다. 그렇죠. 그 엔비디아 GPU를 사주는 네. 제일 큰 고객이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보면은 아마존 입장에서도 이게 엔비디아 GPU를 못 사면 고객들이 저는 데이터 센터에 AI GPU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저희가 AI 그 GPU를 엔비디아 걸 좀 못 사가지고 제공을 못 해드립니다. 이러면은 데이터 센터를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슈퍼 을이에요. 을이지만 대단히 슈퍼을. 그렇죠. 네. 근데 엔비디아가 지난번에 JP 모건 헬스케어 쪽에 그 전에도 뭐 발표를 할 때 뭘 했었냐면은 그 바이오를 이렇게 연구할 때 신약 개발 같은 거 할 때. 신약 개발할 때 네. 인공지능을 좀 맞아요. 활용해서 하세요. 네. 그러면서 저희가 그러니까 인공지능 뭐 신약 개발하시는 분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다 세팅을 해놓겠다. 그러니까 와서 쓰셔라. 네. 근데 그게 사실은 데이터 센터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렇죠. 반도체 회사가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존이 해야지 엔비디아가 할 일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근데 엔비디아가 모든 분야를 한 건 아니지만 예. 그 분야에서 데이터 센터의 일을 자기가 하겠다라고 덤빈 거예요. 그러면 아마존이나 뭐 이런 데서 굉장히 좀 불편하죠. 불편하죠. 예. 그러니까 아마존은 그러면은 나도 내가 반도체 만들래. 그렇게 이제 나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반도체를 만들어가지고 저 전체 사용량의 한 20% 정도는, 그러니까 15에서 한 20% 정도는 자기 또 칩을 쓰고 있어요. 이미?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GTC에서 뭘 발표할 건지에 관심을 모으는 이유가, 그러니까 단순히 신기술을 보여준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판을 뒤집는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존이 그 정도의 칩을 만들 수 있느냐는 이제 좀 약간 퀘스천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객들이 얼마나 선택했는지를 보는 게 좀 더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가 있는 데이터 센터를 쓸게요랑 아마존 칩이 있는 데이터 센터를 쓸게요를 아마존 안에서는, 그러니까 아마존 AWS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구매를 하려 그럴 때 보기가 나오거든요. 아 그렇게 선택할 수 있게. 예, 예. 근데 뭐 해보아서 성능만 괜찮으면 사실 우리 소비자단에서는 걔네가 무슨 칩을 쓰는지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정말 그냥 속도만 제대로 나오고 내가 원하는 뭐 이거 서비스만 잘할 수 있으면 싸요. 사실- 예? 싸요. AWS 그러니까 아마존 칩이 그러니까 아마존 AWS 안에서 예. 엔비디아 GPU 쓰는 것보다 예. 아마존 거 쓰는 게 더 싸요. 그러니까 예. 근데 성능은 많이 안 떨어지는데 더 싸다. 그럼 뭐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서버 안에 들어가서 뭐 칩 확인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GTC가 끝나고 나면은 예. 또 거기서 이제 다양한 또 엔비디아가 뭘 발표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단순히 반도체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 구도를 흔드는 이슈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갖고 이거 GTC에 참 재밌었던 게 저희 그 압권 채널 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엔비디아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GTC 와서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엔비디아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네. 엔비디아 코리아죠. 네. 그래갖고 이거 GTC에 등록을 하시고 이렇게 확인을 주면은 추첨을 통해서 엔비디아 GPU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짜요? 한 대요? 그 130만 원인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한 대? 그래갖고 지금 한 있습니다 저기 회사에. 아 그래요? 그래갖고 추첨을 통해서 참 특이한 이벤트가 GTC 있었다. 오시면 네, 네.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압권 커뮤니티 가면 거기 써 있습니다 거기. 뭐 요령. 아유 흥미롭네. 엔비디아에서 그러니까. 연락이 다 오고요. 예, 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프로님 좋아하시는 알리테무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철퇴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그런데 뭐 대단한 철퇴는 아닌 것 같고 네. 어쨌든 최소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짝퉁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뭐 이런 19금 품목 이런 거 그냥 막 팔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건데 네. 정부가 오히려 조금 늦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요한 내용들을 보면은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 해외 플랫폼에 국내 대리인 대리인 지정? 지정을 의무화하는 거. 이거를 이제 개정안을 이달 안에 이제 입법 예고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법인 세우든 뭐 대리점을 만들든 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한국인 최소한 그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연락을 하면 연락받을 놈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최소한 한국말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네. 우리도 민원이라도 좀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걸 운영을 좀 뭐 그건 해야지. 강제로 하겠다는 거. 그것도 없이 했다는 것도 좀 답답한 거죠. 음. 근데 사실 그 알리코리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난달에 올해 이달 초군요. 네. 이달 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알리테무 관련한 조사를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네. 근데 알리코리아는 현장 조사를 갔는데 테무는 못 갔습니다. 왜요? 없어. 없어요? 사무실이 없어. 알리는 있는데 예. 태무가 좀 더 싸더라니. 사무실이 없구나. 예, 그래갖고 위해 식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 매체물, 그 네. 개인정보 침해 등 4대 소비자 피해 항목에 대해서 부처 간에 공동 대응을 하기로 했어요. 이게 왜 공동 대응을 하냐 그러면은 뭐 청소년 유해 매체 이런 거는 또 여성가족부가 해야 되고 개인정보 침해 같은 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좀 분리가 된 게 있어가지고 네. 부처 간에 좀 공동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불만 건수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가 네. 2022년 93건에서 작년 465건으로 5배 증가를 했습니다. 뭐 사는 숫자가 워낙 많아지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이용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런 건데 그 다음 달에는 다이어트 제품, 진통제 등 식품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 점검을 좀 도입을 하고 인공지능 가품 대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특허청이라든지 관세청도 가품을 막기 위한 그 적발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소비자하고 생산자의 입장이 좀 달라지긴 해요. 네. 그
짝퉁을 왜 단속하는가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은근히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짝퉁을 사면 내가 사는 거지 왜?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루이비통 짝퉁을 쓰면은 내가 짝퉁 들고 다니는 거지 왜 그거를 사라 마라 하냐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 생산자를 보호하는 법이거든요. 진짜 그 오리지널 생산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생산을 오리지널하게 했는데 뭐 짝퉁 나와가지고 다 막 헐값에 하면은 누가 신제품 만들려고 하겠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생산자를 위한 법이긴 하지만 이거는 최소한 그러니까 국내 생산자들을 좀 이 정도는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중국 거 물건 떼다 파는데 막 마진 엄청 붙여갖고 하는 거를 역직구로 해가지고 더 싸게 들어온다. 근데 그거는 뭐 시장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짝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단속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그리고 거기서 뭐 KC 인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안전이라든지 품질 관련한 부분들이 있으면 근데 이 정도는 좀 지켜야죠. 이게 뭐 싸게 사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국내 생산자들이 역차별 받는 정도는 좀 맞춰주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마진을 좀 적게 먹거나 더 좋은 서비스로 경쟁하는 거는 너무나 필요한 것 같다. 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리, 테무 등 그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또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에 대해서 정부가 특히 이제 그 불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깐깐하게 좀 보겠다 이런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 그 플랫폼에서 뭐 파는 걸 일일이 다 단속을 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고 그게 우리나라에 넘어올 때 이제 그거 단속을 해야 될 텐데 워낙 개수도 많고 그쵸.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일일이 다 까보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라 예.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여튼 이건 뭐 그렇다고 손 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뭐 정부가 잘 스크리닝을 좀 하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이런 규제 같은 경우는 네. 사후 규제를 세게 하는 게 오히려 좀 효과가 있어요. 사후 규제. 예, 그러니까 사전에 그걸 모든 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사후 규제를 해서 세게 때리는 거. 그러면 세게 뭐 그렇다고 소비자를 때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공급자를 공급자를.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잘하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한 그런 규제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온디바이스 AI 관련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요즘에 삼성전자가 온디바이스 AI 쪽에다 좀 포커싱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초거대 모델, 그러니까 챗GPT라든지 구글 바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 되게 큰 모델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에 관심을 그렇죠. 갖고 있잖아요. 근데 온디바이스 AI는 그런 거대 모델이 아닙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디바이스 안에 어떻게 넣겠어요? 그러니까 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거를 좀 너무 이렇게 말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비판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그 얘기했었죠. 그렇죠. 네. 좀 냉철하게 일침을 좀 놓으셨는데 네. 그러면 그거는 인공지능이 아니냐? 고 하면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네, 인공지능은 맞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맞는데 우리가 그동안 인공지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글로벌 1위 TV 업체인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성능을 강화한 TV를 내놓으면서 가격은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내놓고 그러니까 이번에 뭔 얘기가 나왔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 TV 프로세서 중에 가장 강력한 기능 AI 프로세서를 담은 네오 QLED 8K TV를 내놨는데 프로세서가 작년보다 한 8배 많은 512개 뉴럴 네트워크와 2배 빠른 신경망 처리 장치를 갖췄다. 뭐 이게 뭔 말이야 이게. 하여튼 뭐 좋다. 네, 좋다는 그쵸, 거 아니겠습니까? 좋다 그런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우리 정프로님도 방송일 진짜 오래 하셨잖아요. 네. 옛날 SD 시절. 카메라. 예. 네. 카메라 얘기 바로 하시죠. 네. 그러니까 SD는 사실 TV입니다. 네. 그러니까 TV가 SD하고 HD가 있는데 네. TV가 HD로 바뀌니까 그 당시에 방송국에서 카메라를 SD 카메라에서 HD 카메라로 다 바꿨어요. 네. 그래갖고 처음에 뭐 그렇게 화질 좋을 필요 있어? 그러다가 HD 보다가 옛날 SD 보면은 못 못 보죠. 네. 그러면 이거를 요새 그럼 UHD 나오고 4K 나오고 막 그랬을 때 네. 그럼 예전처럼 그 방송국에 있는 카메라를 다 바꿔야 되는가?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예전에 HD라든지 이런 걸 찍은 거를 TV에다가 송출을 하면은
TV에서 그 전파를 받은 다음에 네? 그 픽셀별로 다 인공지능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화질을 4K, 8K로 바꿉니다. TV가. 네? 영상은 그대로 들어오고 카메라 안 바꾸더라도. 그거를 인공지능이 이미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나왔던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뭐 요새는 막 70인치, 80인치 되잖아요. 그럼 화면 엄청 네. 크니까 네. 화질이 떨어지면은 거의 못 보는 수준이 돼요. 아, 그렇겠죠. 약간 떨어지는 화면인데 거기다 화면까지 커지니까 그쵸. 훨씬 더 뭉개지는 느낌.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뭐 이미 예전 영상이라고 한다면 이미 찍어놓은 건데 그걸 다시 찍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거를 TV 안에 있는 그 AI 반도체가 네. 걔를 다 변환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 그거 되나? 돼요, 잘? 잘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삼성전자가 글로벌 소비자 2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거를 4K, 8K, 그러니까 4K, 8K는 사실 인식하기 좀 어렵습니다. 워낙 화질이 좋아서. 아, 그러니까 4에서 8로 넘어갈 때는 예, 예. 네. 워낙 좋아서 어렵긴 한데 네. 사람들이 느끼기에 90% 수준으로 아 이거 화질이 개선됐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SD, HD, UHD, 4K 이렇게 갈 때는 아예 달라요 화질이. 그렇겠죠. 예. 근데 그게 그냥 보인다니까요. 아. 이미. 아니, 그럼 이제 기존에 뭐 한 70인치짜리 TV가 4K인데 예. 거기에서 인공지능이 들어와서 더 선명한 화질을 우리한테 바로바로 보여준다고요? 그러니까 4K 찍어서 4K 볼 때는 별로 인식이 안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HD를 가지고서 4K를 본다. 네. 그럼 차이가 엄청나요. 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TV가 네. 이걸 변환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들어오는 신호는 HD인데 예, 예. 이걸 4K로 해준다. 그렇죠. 야, 그게 돼요? 아, 그러니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되고 있는데 그래요? 그거를 조금 이제 그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온 디바이스를 좀 강화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저런 것도 돼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사가 좀 잘 들려야 되는데 배경음악이 잘 들려가지고 대사가 안 들릴 때 있죠. 그러면은 대사 목소리를 올려요. 얘가? 예, TV가? 예. 와, 그래요? 그 원래 돼요. 아, 이미 그게 다 원래 상용화 돼 있다 되는데 이거죠? 예. 이거를 지금 한 뭐 4배 넘게 그 더 빠른 반도체를 넣었다. 8배 많은 네트워크와 2배 빠른 신경망을 갖추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된다라는 거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저런 게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게 AI가 생각보다 우리 삶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AI 세탁기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AI 세탁기, 인공지능 옛날 퍼지 세탁기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딱 세탁물 넣으면 얘가 알아서 한 2번 돌리고 나서 아, 이거는 4kg이네요. 그래서 물 적당히 넣고 그다음에 미리 넣어놓은 세제 같은 거 알아서 딱 풀고. 그렇죠. 예. 그건데 어떤 방식이냐면 예. 여기다가 이제 세탁물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물을 한번 넣고서 이른바 헹굼 단계가 있잖아요. 예. 헹굼 단계를 한번 헹구고 나면은 헹군 물이 빠지잖아요. 그럼 그 물이 빠질 때 그 물을 잡으면 여기에 막 옷에 있는 먼지 같은 게 딸려 들어오잖아요. 예. 그럼 얘를 빛으로 쏴요. 그러면 거기가 이제 뭔가 이게 막 먼지 같은 게 껴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걔를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아 지금 세탁물이 어느 정도 오염돼 있구나를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세제량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AI 세탁기가 원래 그런 건데 예. 그 우리가 그동안 이제 AI라는 거를 별로 인식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예. 뭐 AI라고 말만 써놨지 뭐 하는 게 뭐 있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온디바이스 AI의 일환인데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냐면 우리가 초거대 모델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전에는 AI가 있는지 없는지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네네네. 근데 초거대 모델에서 와 인공지능이라는 게 돼?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실 저도 인공지능 원래 이런 걸 좀 했었어요라는 것들이 되게 두각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뭐 저런 거 있죠. TV 보다가 뭐 있죠? 그 OK 뭐 하이 빅스비 예? 뭐 OK 구글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뭐 기가진이 뭐 이런 거 하면은 네 말씀하세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비서. 예, 그거 하면은 그 성우가 있잖아요. 네. 얼마 전에 유퀴즈에 그 기가진이 성우분 나오셨던데 네. 그 뭐 말씀하세요.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럼 그분이 그거 다 녹음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이 그 해야 되는 모든 멘트를 다 녹음을 하냐? 아니죠.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분이 좀 계속 얘기를 하면은 그 목소리로 학습을 해서 예. 예. 알아서 말을 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인공지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챗GPT하고 뭐 그림 생성해주고 영상 생성해주고만 보는데 우리가 너무 인공지능 하면 요즘에 이제 트렌드되는 그 챗GPT만 생각을 해서 너무 제한적으로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미 이전부터도 해오던 게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엄청나게 많이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그 클라우드 AI 진영하고 네. 온디바이스 AI 진영이 요새 되게 세게 좀 경쟁을 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시던 분이 TV로 보셨나 봐요. 지금 기가진이 실행됐다고 닥치라고. 네. 근데 그저 뭐죠? 모자이크도 이렇게 싹 그러면 원래 화면으로 좀 복원되거나 뭐 이런 게 좀 있겠군요. 다음 뉴스 가겠습니다. 아니 왜 담배 장면 뭐 이런 것도 요즘 모자이크 많이 하잖아요. 굳이 담배 장면 보고 싶어서 물어보신 거예요? 나 그 장면이 너무 멋있더라고. 네, 그 장면은 난 놓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그러니까 화이트데이에 혼자 계시니까요. 다음 뉴스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태형건설 완전 자본 잠식 거래 정지. 결국 또 이렇게 됐어요? 그 태형건설이 완전 자본 잠식에 빠졌다. 여기 제가 이제 뉴스 팔로우를 좀 안 했는데 어떻게 그 이후로 태형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정부가 좀 이렇게 했었었나요 그때? 근데 이게 하기 시작하면은 네. 어떻게든 살립니다.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태형 주식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네. 거래 정지했으니까 굉장히 좀 그 마음 아프시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투자를 하실 때는 좀 이런 주식의 특성을 좀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태형이 완전 자본 잠식에 빠졌다. 그럼 이 회사 망하는 건가? 라는 부분에서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네. 그럼 이런 회사가 이제 거래 정지되고 그러는 거는 어떤 일인가? 그러니까 다 원래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완전 자본 잠식이 일반적인 회사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자본금이 200억인데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 5,626억 원이에요. 그럼 자산 부채 이렇게 내보면은 그 마이너스가 이 정도로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네. 그럼 이런 경우에 일반 상장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상장 폐지되고 회사 망합니다. 음. 근데 요런 구조조정 회사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네. 지금 실사를 해보니까 부실이 너무 많아. 그럼 부실이 발견되면 그걸 재무제표에다 그대로 반영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본금이 마이너스 5천억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망하는 건데 그 지난해 순손실만 1조 5천억 됐으니까 네. 회사에 돈도 없는데 순손실이 마이너스 1조 5천억 나오면 당연히 이 자본 잠식이 되죠.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네. 이 단계를 지나가고 나면은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태형건설 주식을 없애버립니다. 근데 물론 이게 대주주만 할지 소액주주도 할지는 모르겠으나 네. 일단 최소한 대주주 주식은 없어져요. 네. 그리고 채권단이 가지고 있는 그 부채가 있잖아요.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으면 여기 부채가 있잖아요. 네. 그럼 얘를 자본으로 전환을 할 거예요. 채권단이 갖고 있는 부채가 태형의 자본이 된다. 예. 출자 전환이라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상장사의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회사 망한다. 네. 라는 게 되는 거고 구조조정 회사는 원래 이런 식으로 한다. 한번 부실을 확 잡아가지고 자본 잡은 다음에 대주주 지분 없애버리고 출자 전환해가지고 그 부채가 자본이 되는 그 과정을 거쳐서 회사가 정상화가 되는 수순을 걷게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디 금융기관이 한 100억 이렇게 이 회사에 빌려준 게 있으면 이 100억이 태형의 자본이 돼서 그러니까 그렇죠. 그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주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면은 주주가 될라 그 전에 이전에 있던 주주들을 쫓아내는 근데 소액 주주도 쫓아낼지 네. 아니면 대주주만 쫓아낼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대주주는 확실하게 쫓아낼 거니까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런 주식은 원래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네, 말씀 네, 좀 네, 드리는 네. 거고. 네. 그러니까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거 그냥 내 주식은 어떻게 되지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셔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거 야 어차피 나라가 살려주는 거면 주가 오르겠지 뭐 요즘 바닥인 것 같은데 뭐 이러고 사기에는 좀 위험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슷한 이유로 하나 말씀드리는 게 지금 건설사가 835곳이 폐업 신고를 했다. 3개월 만에. 몇 곳이요? 835곳. 3개월 만에? 예, 올해 들어서만. 작년 1년이 아니고. 올해 들어서만? 예.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 뭐 난리 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네. 근데 건설사는
부동산 경기 좋을 때 원래 이렇게 많이 생긴다. 그리고 죽을 때는 엄청나게 죽는다.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우리가 다 이렇게 뭐 다 이렇게 건물 짓는 회사를 자꾸 생각하시게 되는데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좀 작은 그런 건설사들은 전화기로 모든 일을 합니다. 아, 전화 하나 놓고 그냥 저 뭐 이렇게 빌라 하나 짓고 뭐 이런 건설사도 많죠. 그러니까 그 빌라를 짓을 때도 자기가 짓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건설 장비도 빌리고 네네네. 여기 인력도 새로 전화하고 그랬던 건설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835곳이 망했다 그래가지고 야 우리나라 진짜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는 거는 아니 그럴 필요는 없다. 이 건설사들의 어떤 특성들. 이제 뉴스에 아마 분명히 많이 나올 텐데 네, 네. 뭐 올해 들어서 뭐 벌써 1,000곳 뭐 이렇게 그쵸. 예, 뉴스들이 아마 분명히 많이 나올 텐데 그거에 너무 휘둘리실 필요는 없다. 그쵸. 예. 그리고 태형건설 뭐 그때 뭐 디폴트 그래가지고 뭐 부도 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음. 이런 회사는 부도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도라는 거는 돈 빌려준 사람이 안 갚으면 내는 게 부도거든요. 네네. 근데 돈 빌려주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미 지금 야 얘 어떻게 처리할까 회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도라는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뉴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물론 고니 주식 사신 분들은 골치 네, 아픕니다. 그렇죠, 고리 그렇죠. 정지되니까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권순우 팀장과 함께 뉴스 세 가지 뉴스 쭉 짚어봤고요. 우리 권 팀장님도 고생 많으셨고, 하여튼 그런 화질 개선, 네, 그런 AI 기술들 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헤이 빅스비 정프로 검색해. 네, 아니면 헤이 빅스비 하니까 빅스비 실행이 많이 됐나 봐요. 약간 좀 장난 한번 치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그 신기하긴 하죠. 이게 막 그런 거를 TV가 다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 된다 이거죠.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할 거고요. 자,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